우리네 인생에서 95%가 보통 사람이고 하층민이고 5% 안에 들어가야 이제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류층 5% 안에서도 실제로는 이제 최소한 반 이내에 들어야 그래야 진짜 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연봉이 1억 이상인 사람이 한 6.7%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조차 전부 다 부자는 아니다라는 거. 물론 중산층이 봤을 때는 하층민이 봤을 때는 충분히 여유롭고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막상 그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KTNG에 다니는 사람들,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 삼성, 현대, SK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들한테 물으면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죠. 다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렇게 과대평가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신을 억지로 상향 평가할 필요도 없고 하대할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잘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까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요,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예사롭지 못하죠. 전세 사기, 역전세, 그리고 전세가 하락, 집값 하락 등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전보다는 상황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사롭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좀 궁리해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됩니다. 예사롭지 않은 걸, 쉽지 않은 걸 우리는 좀 잘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에 맞게 지내는 거, 분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걸 그다지 별것 아닌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죠.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올리겠다고 내가 공부를 하면 오늘 공부했는데 내일부터 바로 성적이 오릅니까?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계속 배워가고 익혀가고 암기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또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또 실력으로 또 나와야 되고 맞춰야 되죠. 또 성적이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든 간에 기다리는 게 되게 많죠. 힘듭니다. 기다린다라는 게 조바심이 나고 안 되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많이 가슴 졸이며 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그와 유사한 경험 혹은 그보다 더 이제 걱정이 되는,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보고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지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죠. 좀 더 두고 봐야 하고, 좀 더 살펴야죠. 그렇게 지내야 뭐든 나아질 것 같습니다. 괜찮아질 것 같다는 거죠. 잘 움직여야 됩니다. 좀 냉정함 찾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속도,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2025년 하반기, 2026년 586 세대들이 대거 회사 밖으로 내몰린다고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대거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되고 미국에 더 투자해야 되고 하면 내수는 더 안 좋아지고 국내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이미 월급 많이 받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쳐내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어떤 현실을 맞겠습니까? 대기업의 부장 그리고 대기업의 이사 상무 전무 하던 사람들 나오면 그 사람들 모셔가는 데 없습니다. 대부분요. 하다못해 공고 나온 현장에서 일하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보다 더 쓸 데가 없죠. 경험이 많고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회사가 사회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50대만 넘어가도 원하지 않는데 자꾸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내보이면요 싫어하죠. 불편해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경험하게 될 현실들은 지금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자산 가격 대붕괴의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부동산은요. 앞으로는 4년간 5년간 개폭망이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남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고 갭 투기를 하고 또 자기가 낸 빚의 이자를 세입자 월세 받아서 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다 뛰어들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죠. 그냥 사기판이 돼버린 겁니다. 대부분은 패자이고 소수의 승자만이 독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남의 돈 훔치는 사기판 같아져 버렸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앞으로 전세가 월세로 더 가속화된다 그러고 신용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고 부동산 PF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터질 일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죠. 산업 전반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 빚내서 해오던 그런 것들이 다들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현금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물가도 계속 올라가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죠. 극도의 내수 침체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푼 겁니다. 오죽하면 현금 살포하겠냐라는 겁니다. 현금 살포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돈을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우려와 염려와 고민들, 걱정들이 가득한 게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삶을 지켜낼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